바닥을 누비는 발놀림이 경쾌합니다. 기본 스텝과 몇 가지 간단한 동작만 익히면 누구든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스윙 댄스. 얼굴에선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요즘의 얘기거리는 어김없이 돌아온 건강보험료 정산 시즌입니다. 4월달 되면은 의료보험 그거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폭탄이 매년 있어요. 부담이 크다 보니 정산된 보험료가 빠져나간 월급 명세표를 볼 때마다 억울한 마음도 든다는데요. 명세면 이렇게 보면 오지 뭔데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그게 이미 그리고 제하고 나오니까 월급에서. 정산 시즌이 달갑지 않은 건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 저 한 번 뱉어내봐가지고 20만 원 뱉어낸 적이 있거든요. 예, 3년 전에?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황당했죠.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 소득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그 추징될 때 그 대비 금액이랑 4월 달에 이제 건강보험이 추징되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편이고요. 보험료 보통 얼마 정도 나오세요? 한 15만 원 계속 냈던 걸로 알고. 이처럼 같은 직장인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도대체 건강보험료 정산에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직장인들은 해마다 4월이면 변동된 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합니다. 이는 연봉이 오르거나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매년 소득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당해년도 소득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연봉이 500만 원 오른 직장인 A씨. 정산보험료 29만 9,500원 중 자신의 부담분인 14만 7,250원을 추가로 냈는데요. 이에 비해 지난해 연봉이 500만 원 준 B씨의 경우 14만 7,25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4월이 시끄러운 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람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보험료를 냈는데 그중엔 최대 1,000만 원의 정산액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실정. 때문에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되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버는 그게 한정돼 있는데 나가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또 그렇게 막 10만 원, 20만 원씩 내려고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빼야 되잖아요, 돈을. 그럼 아무래도 힘들죠. 10만 원 나오다가 15만 원씩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그 돈을 내가 딴 데 이렇게 써도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아까운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올해 직장인들의 체감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훨씬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4살인 직장인 김나귤 씨.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샐러리맨이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축 저만의 알고리즘이 파괴가 된 거죠. 45만 원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고. 김 씨가 낸 45만 원은 올해 초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곧 건강보험료 정산이 기다리고 있어서인데 아직 정확한 금액을 통보받진 않았지만 지난해 연봉이 10% 오른지라 추가 납부가 확실시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어쩌다 직장인들의 시한폭탄이 돼버린 걸까요? 건강보험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았습니다.
직장보험료라는 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받는 보수가 얼마이면 거기에 보험료율을 곱해가지고 그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99%, 올해 같으면 6.07%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보험료가 매달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말 보너스가 있다든지. 근데 올해 선생님도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때문에 공단은 일단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듬해 4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소득이 확정되면 변동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득 변동에 따라 덜 낸 보험료를 내는 것이지 보험료 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부과 방식이 덜 낸 보험료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란 점입니다. 완전 부담되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거를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씩 빼갔으면 좋겠다. 군나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너무 훅 빠져나가니까. 가게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주부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희는 외벌이인데 이렇게 이제 고정 수입이 고정 나가야 되는 지출돼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게 평소보다 많이 나가버리면 지장이 많죠. 이맘때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인지라 고민은 더 깊다는데요. 보고락도 해주자 그래서 아무래도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아이들 선물도 사야 되고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도 사야 되고 또 스승의 날이어서 또 선생님들 선물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일단 들어갈 돈이 많은데 거기다가 전달에 빼놨던 것까지 더하면은 진짜 완전 5월 달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 되죠.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납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저조합니다. 만일 건강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 매년 받는 게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청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이제 전년도 소득으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27% 정도의 인상률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이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심각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